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확률 분포 중에 이산 확률 분포 몇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손해보험의 모델링을 이제 괜히 모형론에서 한다고 했고,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빈도와 심도를 각각 모델링 하게 된다고 했었는데, 그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확률이 뭐고, 확률 분포가 뭐고, 우리가 확률 분포를 통해서 어떤 이제 전체 시스템을 확인을 할 때 모든 지점을 다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확률 분포의 일정한 통계량들, 예를 들어서 뭐 평균, 분산, 그 외에 이제 모멘트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그 확률 분포 전체의 어떤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었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렸죠. 어, 이번 시간에 하는 건 그 확률 기초 통계에 대한 몇 가지 샘플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빈도랑 심도 각각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볼 때, 제가 심도 분포에 대해서는 물론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 몇 가지 주요 심도 분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따로 아마 심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볼 생각은 없어요. 대신 우리 빈도 분포에 대해서는 조금 이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인데, 왜냐면 이 빈도 분포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심도보다는 어떤 맥락이 성립을 해요. 이 빈도 분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고, 그래서 내가 사고 빈도 분포를 이제 만들 때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요런 빈도 분포를 사용하면 괜찮겠다. 이런 어떤 의미 혹은 해석상의 맥락이 성립하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하게 공부를 해보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빈도에 사용되는 건 빈도라는 게 이제 횟수를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횟수. 잠시만요. 자, 약간 글이 잘 안 써지는데. 자, 빈도가 이렇게 횟수를 보통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discrete,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라 좀 이산적인 확률 분포에 대해서 모델링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해서 정수값들, 그 중에서도 양수인 어떤 정수값들을 가질 수 있는, 혹은 0도 가능하겠죠. 그런 확률 분포, 그런 확률 변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빈도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 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베르누이 분포, 여기서 또 파생된 이항 분포, 그리고 기하 분포, 또 기하 분포에서 파생할 수 있는 게 음이항 분포,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지금 빠진 것 같은데 혹시 나올까요? 네, 포화송 분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 있는데, 뭐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먼저 설명드리고, 너무 많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뒤에 진짜 계리모형론에서 공부해야 되는 개념들은 따로 있는데 좀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얘네가 이제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얘네를 오브젝트로 해서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하면 되냐면, 얘네들의 각 분포가 가지는 의미랑 맥락, 아까 제가 빈도 분포를 다루는 이유는 빈도 분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해 볼 만한 어떤 여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구나, 이런 거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의미와 맥락을 통해서 뭘 만들어 도출해 낼 거냐면, 얘네들 이제 probability mass function, 그러니까 P 뭐 K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냥 확률, 연속 확률이라고 치면 확률 밀도 함수에 해당하는 거, 이게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냥 특정한 어떤 확률 변수 K가 나올 수 있는 그때 P, N은 K,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요 확률 질량 함수가 그 의미, 만들어지는 과정, 어떤 히스토리에서 바로 나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우리 앞에 기초 확률론에서 중요하다고 배웠던 뭐 기대값 혹은 뭐 분산 같은 거, 뭐 또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외에 통계적 특성들 혹시 더 있다면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로 나오는 통계적 특성이 이제 중간에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메모리리스한 어떤 분포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하 분포가 메모리리스한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특성은 어떤 건지, 혹은 지금 이산화탄소 확률 분포 중에서는 기하 분포가 메모리리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연속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이에 상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고요. 분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여기 5가지 분포가 있는데 베르누이 분포와 뭐 이항 분포 같은 경우에 아까 이거 파생된다고 살짝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항 분포가 만들어지는 거고, 기하 분포와 음이항 분포도 나름의 관계가 있습니다. 뭐 포화성 분포도 지금 이제 음이항 분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ABO 클래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형론에서 이제 따로 공부하지 않는 한 뭐 기존에 이거를 따로 공부해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보험 쪽에서 이제 계리를 공부할 때 ABO 클래스가 나오는 거고요. 요 뭐 AB 제로 클래스라고 물론 불러도 되는데, 요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혹은 과연 얘네를 가지고 그러면 뭘 하는 건지, 이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 요 이제 대부분의 이산 확률 분포를 분류하는 혹은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가? 여기서 또 파생돼서 A, B, 1 클래스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제로 클래스도 있고 1 클래스도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리 모형론을 미리 공부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서두에서 얘기했던 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혼자 머릿속에서 어떤 걸 얘기하겠구나, 또 여기에선 요거 얘기하려고 저걸 언급하는 거구나, 요런 게 미리 예상이 되신다면 어느 정도 계리 모형론을 잘 공부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분포 베르누이 분포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베르누이 분포는 뭐냐라고 하면, 자, 한 번의 시행, 그리고 아까 맥락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그 맥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르누이 분포는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분포이냐라고 했을 때, 한 번의 시행을 하고요. 딱 1회, 그 1회가 성공 혹은 실패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률 변수가 있어야 확률 분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확률 변수는 뭐였냐면 요 성공 혹은 실패라는 어떤 그 시행의 결과였죠. 이 결과를 숫자에 매치시킬 수 있어야 그때 확률 변수가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확률 분포랑 해서 매치를 시켜서 함수 형태로 만들게 되면 그게 확률 분포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요 성공이랑 실패를 각각 숫자에 대응시켜야 되고, 1과 0에 1이 성공이 되고요, 0이 이제 실패가 되는데 1과 0에 대응시키게 됩니다. 밑에 하나가 이제 더 나왔는데, 요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probability mass function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expectation, variance 어떻게 될지 이거 또 나왔네요. 약간 중복이 되어 있는데 요거 무시하고 이제 요런 통계량과 요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사실 확률 질량 함수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 x를 이제 확률 변수로 쓴다고 치면 x가 될 수 있는 게 1 또는 0밖에 안 되죠. 그리고 그 1일 때 이제 각각 이제 확률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그게 probability mass function이 되는 건데, 이렇게 써야겠네요. x가 스몰 x인데, 요 스몰 x가 이제 1일 때와 스몰 x가 0일 때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일단 확률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성공, 이렇게 해서 플러스 성공 확률은 알려져 있어야 됩니다. 얼마라고 할까요? 이제 P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성공 확률이 P입니다. 그러면 자, X가 1이라는 건 성공했다는 뜻이고, 성공 확률이 그대로 요거의 확률 되겠죠. 당연히 실패는 1-P가 될 겁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제 베르누이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지금 1이랑 0밖에 없기 때문에 요 두 개면 확률 전부 다 완성됐고, 제대로 했나 확인해 보려면 확률 가능한 거 다 더해보면 되죠. 두 개 더하면 1이니까 모든 상황을 다 표현했구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expectation variance 뭐 어렵지 않죠. expectation 먼저 뭐 하면 되냐면 2의
x 요거 우리가 expectation 계산을 하는 거고, 그때 확률이랑 그때의 확률 변수 곱해서 그거를 다 더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p 곱하기 1 p1 플러스 1 마이너스 p는 0이에요. 그래서 1 마이너스 p 어차피 곱하기 0이니까 사라지게 되고, 당연히 기대값은 1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산확률 분포의 장점은 아까 제가 상황이랑 어떤 의미가 성립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의미와 그 맥락으로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게, 자, 기대값은 지금 이게 성공 혹은 실패를 이제 대응시켰을 때의 확률 변수인 거니까 결국 성공할 확률이 기대값이 바로 돼요. 한 번 시행했을 때 얼마나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P가 되겠구나. 성공 확률인 P가 그대로 기대값이 되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베리언스 구하려면 살짝 돌아가야 되죠. 베리언스 구하려면 일단 expectation의 x제곱, 그러니까 x제곱의 기대값부터 구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아까랑 똑같은데 확률은 그대로 두고 옆에 곱해지는 게 확률 변수의 제곱이 되죠.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어차피 1이고 0이기 때문에 아까랑 큰 차이가 없어요. 또 p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베리언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베리언스는 x제곱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을 제곱한 걸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p가 그대로 지금 나왔고요. 마이너스 원래 expectation x가 p니까 그거의 제곱 p 마이너스 p 제곱, p가 0부터 1 사이에 있는 이제 확률 값이기 때문에 요게 양수가 항상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 우리가 q라고도 쓰죠. 그래서 pq를 그냥 갖다 붙여놓으면 그게 베리언스가 된다. 베리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표준 편차를 알려달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루트 pq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베르네이 분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는 그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이항분포라고 이제 한국어로 말하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자, 바이노미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맥락을 또 가지고 있는지 요게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동일한 성공 확률을 가지는 이제 요거를 우리 어떤 다른 말로 하면 독립시행이에요. 독립시행. 다른 말로 한다기보다 여기에 지금 사실 요거까지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동일한 성공 확률을 가지는 독립시행을 우리가 보통 줄여서 독립시행이라고 그냥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 확률을 한번 P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거를 몇 번 하냐면 N번 하는 거예요. 그때 성공 횟수 자체를 확률 변수 X라고 정의를 했을 때 만들어지는 확률 분포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제 상태를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어요. 동전을 10번 던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동전을 던질 때는 항상 독립적이에요. 앞에서 동전을 던진 게 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전이 바뀌지도 않고요. 그럼 동전을 던졌을 때 예를 들어 한 회의 이제 성공 확률은 P가 보통 우리 0.5라고 많이 얘기하니까 0.5예요. 요때 자, 동전을 10번 던지니까 사실 성공 횟수가 얼마만큼 가능하냐면 x라는 건 0도 가능해요. 다 실패할 수도 있고 한 번이 가능할 수도 있고 다 성공하는 10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0부터 10까지의 확률 변수가 모두 가능해지고 요때 각각이 다 각자만의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그 확률이 근데 어떻게 정해지냐 했을 때 이제 이항 함수에 의해서 정해져요. 우리가 이항 어떤 함수라고 부르는 게 이항 바이노미얼 포뮬러가 요거를 전개할 때 이제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뭐 n 콤비네이션 n에 1에 n개, n 콤비네이션 n-1개가 1이 설정되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x가 골라지게 되는, 뭐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이거를 그냥 요 두 개 중에 이제 하나씩 선택하는 그 가지수, 요걸 바이노미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바이노미얼 메소드에 의해서 얘네들 코에피션트가 정해진다고 해서 이제 이항분포라고 여기서 파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x가 0, 그러니까 성공 횟수가 0번인 상태의 확률은 n 지금 10이니까 10 콤비네이션 10번을 다 실패 확률을 1-p고 그걸 q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P는 0이 될 겁니다. 요 끝까지 가게 되면 10 콤비네이션 10에 요번에는 이제 뭐 Q가 0이 되고 P가 10이 되겠죠. 맥락을 잘 이해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혹은 뭐 반대로 쓰기도 하죠. 처음에 이제 성공 기준으로 보면 P가 0번, Q가 10번 이렇게 해서 뭐 똑같이 이제 순서만 바꿔서 쓰면 10 콤비네이션 뭐 10이 되겠고, 어차피 콤비네이션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항상 이렇게 같아지게 되니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긴 한데 여기서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어떤 맥락 그 설명은 뭐냐면, 자, 독립적인 시행, 어떤 독립적인 시행이고 시행의 성공 확률이 P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시행의 한 번은 뭐예요? 그러니까 바이노미얼 어떤 분포긴 한데 요 n이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 번에 독립적인 시행을 했고 그때의 성공 횟수 1 아니면 0이 되겠죠.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 게 요게 바로 베르누이가 되겠죠.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거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n이 1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바이노미얼은 또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성공 횟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쉽게 또 알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요런 이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중요성이 있냐, 기대값을 계산할 때 물론 이항분포의 기대값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했으니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항분포는 요런 식으로 많이 일단 표현을 하고요. 횟수와 그 1회 시행의 성공 확률 요걸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기대값은 어떻게 되죠? 그냥 np가 됐었죠. 뭐 기대값 계산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요 하나하나의 지금 확률 곱하기 요 값들 x랑 얘 1이랑 또 옆에 있는 애 있겠죠. 쭉 해서 10이랑 얘까지 곱해서 그걸 전부 다 더하면 되는데, 그걸 정리하는 게 좀 귀찮은 일이에요. 지금은 콤비네이션이 있어서. 그래서 콤비네이션의 어떤 성질을 좀 응용할 수 있어야 요거를 이제 증명해낼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우리가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NP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맥락을 추가할 수 있냐 이런 걸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아까 베르누이 분포에서 기대값이 P였죠. 베르누이 같은 경우에 얘는 기대값이 P였어요. 그러면 n번 반복했다고 했죠. 그러면 성공 횟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기대값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성공 횟수가 한 번 했을 때 P면 n번 하면 np가 되겠죠. n을 지금 스몰 n이라고 썼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베리언스 그냥 이거 알아만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우리 공부 많이 하니까 npq입니다. 혹은 np1-p가 되겠죠. 여기서 요게 뭐 npq가 되는 거를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대신 np1-p가 가지는 어떤 특징을 잘 기억하고 있는 거는 중요합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기대값이 np였어요. 그리고 분사는 np1-p예요. 누가 더 크죠? np와 np1-p. 자, 보시면 np는 똑같고요. 그 옆에 얘 같은 경우에 그냥 1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 1-p를 곱하는 건데, 1-p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죠. 그러니까 소수예요. 그냥 우리 보통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0. 몇 이런 게 곱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더 크게 되냐면 이렇게 커지죠. 그러니까 기대값이 항상 분산보다 큰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제 대신 이상적인 케이스, 지금 확률 분포가 완전 이상적인 걸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이상적인 경우에 어떤 분포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면 딱 걔를 봤을 때 평균이랑 분산을 재보면 평균이 더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어디다 응용할 수 있냐면, 나중에 우리가 결국 이 계리 모형론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냥 이제 보험에서의 보험 사고를 모델링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빈도의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빈도를 모델링 한다는 건 결국 어떤 걸 하는 거냐면 확률 분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팅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자, 이 결정하는 단계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딱 봤는데, 물론 아까 이상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일단 이상적인 케이스라고 가정을 하고 딱 봤을 때 기대값을 계산해보고 분산을 계산을 해봤어요.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그랬을 때 기대값이 분산보다 커요. 아, 그러면 내가 한번 이항분포에 대해서 얘를 모델링 해볼 어떤 그 합리적인 그 이유가 있겠구나, 리즈너블한 그런 평가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확률분포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인가, 내가 모델링을 하는 근거를 누군가에게 납득시킬 수가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맥락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 가지고 있고요. 베리언스 또 나오네요. 요거 버리시면 되고요. 바이노미얼 분포는 요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오네요. 우리 요 PMF 아까 얘기했었죠. 이렇게 되고 뭐 일반적으로 쓴다 치면 NC 뭐라고 할 거예요? R번 성공 횟수라고 그냥 가정을 하면 PR R에 1-P에 N-R, 요게 이제 PR이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고, 누적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1 시그마 하고 뭐 R이 0부터 K가 0부터 R까지 하고 NCK 뭐 P에 K 1 P에 N K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굳이 1을 쓸 필요가 없네요. 네, 누적해서 이렇게 쭉 더해주면 되는데 굳이 뭐 이거를 깔끔한 식으로 지금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맥락을 가지고 PMF 확률 질량함수만 만들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넘어가게 되면 이번에 나오는 거는 Geometric Distribution, 우리가 보통 기하분포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기하분포부터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하분포 자체는 복잡한 건 아닙니다. 똑같이 어떤 이 베르누이 시행 또 나와요. 항상 이 이산확률 분포 애들 같은 경우에는 베르누이 시행을 기초로 깔고 있는 분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공 확률이 P인 독립 시행, 이거 아까 얘기했던 이게 베르누이 시행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베르누이 분포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 베르누이 시행에서 첫 성공이 일어날 때까지 반복한 시행 횟수, 요번에는 대신 그 뒤에 맥락을 좀 다르게 잡은 거예요. 아까는 이제 성공하는 그 횟수 자체를 그 확률 변수로 잡은 거고요. 그 바이노미얼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첫 성공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행 횟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절 던져요. 0이 실패고 뭐 1이 성공이라고 치면 0, 0, 0, 재수가 없을 때는 뭐 이렇게 나오다가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때는 5가 되는 거예요. 혹은 딱 던졌는데 바로 1 앞면 바로 나와버리면 1이고 0, 1 나오면 2고, 요런 거를 우리가 Geometric Distributio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또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또 순서대로 나오네요. 자, PMF 먼저 한번 이제 맥락을 아니까 충분히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K라고 한번 문자를 써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확률 변수 X라는 확률 변수가 K일 때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첫 성공이 일어날 때까지 반복한 시행 횟수가 지금 K번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1-P에 다 실패를 해야 되죠. 그 전까지 K-1 그리고 마지막에 P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실패해서 K-1번 실패하고 마지막에 P 딱 요는 요 케이스죠.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요 앞에 뭐 컨비네이션이 붙어서 그 순서를 표현할 수,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순서 아니면 아니죠. 왜냐면 1이 중간에 온다고 딱 치면 그러면 요때 이미 성공이 끝난 거죠. 요 베르누이 시행에서 첫 성공이니까 첫 성공이 일어날 때까지 반복한 시행의 수는 요 전까지 요거만 되니까 순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네, 앞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 요렇기 때문에 확률, 밀도함수 이렇게 질량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익스펙테이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익스펙테이션 요렇게 기본적인 애들은 맥락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훨씬 쉽기는 한데, 자, 성공 확률이 P였죠. 그러면 첫 성공이 일어날 때까지 반복한 시행 횟수는 도대체 얼마가 나와야 적당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성공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동전이에요.
그러면 첫 성공이 나올 때까지 보통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몇 번 정도 동전을 던지면 첫 번째 성공이 나올 만 하겠구나, 평균적으로. 요거 대충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성공 확률이 지금 동전이면 절반이니까 두 번 던졌을 때 나오는 게 평균적이겠구나. 반대로 뭐 3분의 1짜리 성공 확률 3분의 1인 거 던지면 한 세 번 정도 하면 한 번은 성공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맥락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익스펙테이션이 P분의 1이 나오게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더하고 싶으면 한번 확률 밀도함수 요 표 한번 그려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x는 스몰 x라고 할까요? 요게 이제 첫 성공이니까 0은 안 되겠죠. 1부터 가능하겠죠. 1, 2 해서 쭉 가는데 첫 번째 했을 때 바로 첫 성공하려면 요 확률은 p. 요 같은 거 요 때는 1-p의 p가 되겠고, 우리 아까 요거 만들어 놨었죠. 요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1-p의 제곱의 p가 되겠고, 요거 3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결국 익스펙테이션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p 플러스 2p의 1-p 플러스 3p의 1-p의 제곱, 이렇게 가죠. 자, 요거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때 살짝 배우긴 하는데 우리 몇 급수라고 보통 불러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요 뒤에 지금 1-p가 계속 곱해지는 무한급수 형태이긴 한데요. 등비급수, 무한 등비급수라고 보통 부르죠. 그 형태이면서 앞에 개수가 없으면 무한 등비급수는 뭐 1-r분의 초항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정리가 되죠. 그런데 지금 앞에 개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수가 있는데 그 개수가 나름 등차 수열을 따르고 있는 애들이 몇 급수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 얘를 어떤 가상의 값 a라고 딱 정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요 1-p를 곱한 그 a를 옆에다가 아래쪽에 한번 깔아봐요. 그러면 얘는 대신 이렇게 이제 매치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요 p에다가 1-p가 곱해진 애가 이렇게 오겠고, 요 2p 1-p는 2p 1-p의 제곱이 되면서 이쪽으로 매치를 시켜요. 어차피 무한등비급수기 때문에 요 뒤에는 쭉쭉 따라가요. 그럼 요거 두 개를 이제 쫙 빼봅니다. 그러면 p 그대로 떨어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p의 1-p 하나씩 이제 개수가 빠지죠. 또 여기는 p의 1-p의 제곱, 이렇게 쭉 가게 되고, 그게 여기 오른쪽 얘네 두 개가 결국 이제 빠지는 건데, 둘을 빼게 되면 a의 1 빼기 1-p일 테니까 pa가 되죠.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 무한 등비급수가 드디어 됐죠. 그리고 그 등비가 1-p인 거니까 1-1-p 1-r분의 초항 p가 되겠고요. 그러면 요게 그냥 1이네요. 왜냐면 요거 1 지워지고 p만 남으니까 p분의 p라서 1이에요. 그리고 그게 요거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a가 우리가 가상으로 잡아놨던 그 급수의 합 a가 p분의 1이라는 거 증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거 기억하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냥 좀 해볼만 하고 간단해서 해본 거예요. 그런데 실전에서 우리가 굳이 이걸 이게 여유 있을 때는 나름 간단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전에서 이런 거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맥락 딱 이해하고 뭐 기대값 p분의 1이 되겠다, 이런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물론 할 수가 있어요. 2의 x제곱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때는 이제 뭐 요게 제곱 내제곱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보게 되면 미국 계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요거 테이블 주어지고요. 한국 계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대값 베리언스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분포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고, 완전 새로운 어떤 상황을 준 다음에 그때 너가 한번 확률 변수 잡고 기대값 분산 구해봐라, 이런 문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냥 정해진 거 잘 외웠는지 물어보는 건 안 내기 때문에 그냥 기대값 요 정도 되겠구나 정도만 알고 가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기하 분포에서 오히려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무기역성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뭐냐면 보험 수리학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요 무기역성 있으면 좀 편하다 뭐 이런 거 막 생각해봤을 거예요. 마코브 프로퍼티에서 그냥 메모리스 프로퍼티 있으면 앞에 몇 번 이제 조건부 확률이 반복되더라도 그냥 그 뒤에 과연 몇 번 더 하면 되는가, 요것만 이제 앞으로 확률이 전개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P의 어떤 횟수가 뭐 이렇다고 할게요. X가 n 플러스 n이에요. 바 X가 일단 이미 n만큼 왔어요. 그러면 요거는 P의 X는 M이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n번 뭐 이미 뭐 시행 횟수가 지나갔어요. 앞에 n번 시행 횟수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총 시행 횟수가 n 플러스 n이 되려면 그 뒤에 다시 n번, 요 n번은 지나갔고 요 뒤에 n번 시행했을 때 여기서 성공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 확률은 앞에 이미 n번이 지나갔다, 실패로 지나갔다는 거죠. 그 말은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을 때 n번에 성공하는 요것만 보는 거랑 확률이 똑같다는 거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미 n번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메모리스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서 성공하는 그 기대값과 똑같다는 겁니다. 확률이랑. 동전을 던졌을 때 내가 한 10번 던졌는데 정말 운이 안 좋아서 10번 다 던졌을 때 다 뒷면만 나왔어요. 내가 앞면 뽑고 싶은데 그러면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했을 때 앞면이 나올 어떤 시행 횟수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지금부터 처음 던진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앞에서 10번 뒷면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뒤에다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우리 뭐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앞에서 실수한 거 가지고 뭐 확률이 그걸 기억해주지 않는다. 요게 바로 memory's property고요. 이 기하분포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이제 discrete probability에서 우리가 기하분포를 지금 선택을 한 거잖아요. 연속 확률에서도 이런 메모리리스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확률 분포가 있고요. 지수 분포라고 해서 exponential 디스트리뷰션이 나중에 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따로 얘기하겠지만 이런 메모리리스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게 되면 자, 의미양 분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성공 확률을 가지는 시행을 감마번 성공할 때까지 반복한 시행 횟수 요거를 이제 확률 변수라고 잡았을 때 만들어지는 확률 분포고요. 그리고 성공 확률을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P라고 잡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자, 전체를 한번 n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확률 변수 요 x를 이제 딱 잡았을 때 px가 요 n일 때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동일한 성공 확률 가지고 r번 성공해야 돼요. 언제? 딱 n번 했을 때 n회에 맞춰서 r 성공이 완성돼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전에 완성해서도 안 되고 딱 n번째에 맞춰서 완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n-1에 지금 요 노테이션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컨비네이션이에요. n-1 컨비네이션 r-1에서 요때 성공을 얼만큼 해야 되냐면 r-1번 해놓고 대신 실패를 남은 횟수 n-1에서 r-1 빼면 n 빼기 r이겠죠. 이만큼 실패를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얼만큼 했냐면 n-1번 완성을 했죠. 그 안에서 이제 r-1의 성공까지 했는데 n회에 맞춰서 r 성공 채우려면 끝에다가 p 이렇게 붙여주면 마지막 성공하면서 끝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베르누이 노테이션 가지고 만들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요게 어디서 왔다고요? 요게 기하분포에서 왔죠. 딱 보시면 예를 들어서 동일한 성공 확률 가지는 시행을 한 번 R이 1일 때 한 번 성공할 때까지 반복한 시행 횟수가 기하분포였죠. 그리고 요 기하분포에서 기대값이 어떻게 됐죠? 아까 P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R번 성공하는 거니까 한 번 성공할 때 P분의 1회 필요했으면 R번 성공할 때는 P분의 1이 R만큼 곱해진 만큼 필요하겠죠. 그래서 P분의 R이 될 거다 정도는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양 분포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까지만 살짝 얘기를 해두면 됩니다. 그냥 기존의 어떤 그 노테이션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가 괴리 모형론을 하고 혹시 스템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모델링 쪽에서는 요 노테이션 진짜 많이 써요. 요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이라는 건 요 베타랑 R 요 두 개의 노테이션을 가지고 쓰는 건데 베타랑 R이 그럼 어떤 노테이션이냐라고 했을 때
자, 베타는 뭘 표현하는 거냐면 1 플러스, 자, 다시 정리할게요. P가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공 확률을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동전이라고 치면 보통 성공 확률 P를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그거 어떻게 되냐면 베타가 1인 상태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베타는 완전 좀 다른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노테이션이 되는데, 이 베타와 이제 R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R은 뭐냐면 이렇게 가져갔을 때 요게 바로 성공 횟수예요. 자, 그리고 요렇게 노테이션을 표현했을 때 요 확률 변수 x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전체 시행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실패 횟수예요. 실패 횟수. 그러니까 의미양 분포의 맥락은 동일한데 완전히 지금 새로운 어떤 맥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은 동일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이제 관점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전체 시행 횟수를 아까 x라고 잡은 건데 지금은 똑같아요. 동일한 성공 확률을 가진 어떤 시행을 R번, 자, R번 성공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반복한 전체 시행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는 게 아니라 실패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게 되면 이렇게 노테이션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P0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실패 횟수가 0번이라는 거예요. 전체 성공이 R번일 때. 그러니까 R번 다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베타, 아까 P가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라고 했죠. 1 플러스 베타분의 1을 그냥 R제곱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R제곱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이 표현이 되고, 요 밑에 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요 노테이션 자체가 그렇게 깊이 외울 필요는 없는 노테이션인데, 왜 요거를 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확률 이제 모형론을 좀 더 계리 모형론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의미양 분포에 대해서 좀 이제 다른 합성 분포로 모델링을 하기도 하고, 요거를 이제 나중에 베이즈 추정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실제 사고가 발생한 어떤 빈도를 보면서 요 의미양 분포의 파라미터를 이제 피팅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걸 피팅해 나갈 때 요 노테이션을 쓰면 아주 편하게 피팅이 가능해집니다. 그냥 매번 어떤 요 확률 하나하나 계산해서 어떤 확률이 최적이냐 이런 거 계산할 필요가 없이 요 노테이션을 쓰게 되면 베타랑 요 R이 그냥 이제 거기서 만들어지는 실제 사고 횟수로 이게 직접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수들이 돼요. 그래서 요 노테이션을 상당히 보험 쪽 모델링에서 많이 쓰게 되고요. 기초 통계량도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노테이션 표현했을 때 평균값이 약간 여기 P분의 R, 물론 얘도 편하긴 한데 얘도 일단 편해요. 감마라고 보통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 감마라고 보통 부르는데 저는 그냥 지금 아까 R 맥락이랑 똑같아서 R을 쓰고 있었어요. 이제 R 베타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자, R 베타 똑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 대신 중요한 건 요거는 지금 이제 R번 성공의 그 R번을 의미하긴 하는데, 그럼 얘랑 그럼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완전 의미양 분포, 둘 다 의미양 분포인데 그게 달라요. 왜냐면 확률 변수를 얘는 전체 시행 횟수로 잡았고 얘는 같은 경우에는 실패 횟수만 확률 변수로 잡았으니까 당연히 다르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행 횟수 얘가 P분의 R이면 여기서 빼기 성공 횟수를 빼야 되겠죠. 그거를 빼면 뭐 P분의 R에서 성공 횟수는 그때 R번 성공이었으니까 R 뺀 게 되겠죠. 이렇게 R 빼고 요거를 막 이렇게 P분의 또 R 이제 묶어내면 뭐 1-P가 되겠죠. 1-P가 이렇게 정리하고 뭐 베타로 바꿔서 하게 되면 R 베타가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요거예요. 베리언스가 R 베타에 또 옆에 살짝 하나 더 붙어요. 1 플러스 베타 요것만 붙은 게 베리언스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 익스펙테이션과 베리언스의 뭐가 중요하죠? 관계. 누가 더 크죠? 여기서는 베리언스가 더 큽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바이노미얼 익스펙테이션과 베리언스의 관계 어떻게 됐었죠? 익스펙테이션이 더 컸었죠. 자,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익스펙테이션과 베리언스의 관계 이렇게 더 커집니다. 예, 이따가 제가 포화송도 한번 얘기를 할 텐데 포화송은 요 둘의 이제 사이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익스펙테이션과 베리언스가 같아질 겁니다. 그거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노테이션을 상당히 많이 쓰고, 이제 미국 계리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노테이션으로만 시험에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이제 포화송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마지막 이제 분포 나오게 되는데 포화송 분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일정 기간에 평균적으로 n회 사건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이제 확률 변수로 잡으면 그때 포화송 분포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은 이제 본인이 잡고 싶은 대로 잡으면 돼요. 제가 뭐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버스가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6번 오는 그런 뭐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버스가 보통 평균적으로 6번이 와요. 1시간 동안. 그런데 뭐 좀 밀리게 되면 한 번 올 수도 있겠고 뭐 진짜 심하면 뭐 0번도 가능하겠고 아니면 뭐 2번, 4번, 뭐 6번도 가능하고 실제로 좀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뭐 10번도 가능하고 이게 모든 이제 확률 변수가 사실 다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때 평균만 딱 정해지는 거예요. 모든 어떤 확률 변수가 다 가능한데 평균적으로는 6번이다. 뭐 요런 어떤 맥락을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을 때 이 포화송 분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어떤 값들도 다 가능하다는 이제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빈도 모델링 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왜냐면 어떤 빈도도 나올 수가 있고요. 대신 우리가 넣으면 되는 그런 파라미터 뭐만 넣으면 되냐면 요 평균만 넣으면 되거든요. 포화송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노테이션을 쓰고 그 평균 파라미터인 람다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것들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자 람다를 이제 평균으로 가지고 있는 포화송 람다라는 이제 확률 밀도 확률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x가 k일 때 확률은 자 요거는 이제 외워두고 있는 게 좋습니다. k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k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가 됩니다. 좀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처음에 좀 외우기가 껄끄러우실 수도 있는데 몇 번 이제 읊으면서 뭐 여러 번 이렇게 요렇게도 써보고 뭐 요렇게도 이렇게 써보고 하시면서 몇 번 해보면 이제 금방 외워지실 거예요. 요렇게 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써볼게요. x가 0일 때의 확률은 자 지금 k에다가 0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0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가 되니까 0팩은 1이죠. 그리고 어떤 수의 0제곱도 1이에요. 둘이 1이니까 무시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가 됩니다. 그러면 p의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냐? 1팩 똑같이 1일 텐데 람다의 1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그러면 이번엔 얘가 살죠. 람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가 x가 1 그러니까 버스가 한 번 올 확률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람다가 크면 클수록 평균적으로 어떤 사고 발생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0, 1 요때는 이제 숫자가 확률이 많이 작을 거예요. 왜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의 람다 제곱 그러니까 2의 람다 제곱분의 1이라는 건데 요 람다가 크면 클수록 요 숫자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평균적인 횟수가 크면 요 앞단의 확률들은 작아지게 되고 뒤에는 보시면 이게 람다가 계속 곱해져요. x가 2 한번 더 해볼까요? 2팩분의 람다의 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니까 2분의 1의 람다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곱하기 람다 있죠. 얘에서 여기 갈 때 곱하기 2분의 람다 또 들어가게 되고요. 계속 어떤 람다와 관련된 애들을 곱해 가요. 대신 뭐 2분의 1이고 아마 느낌상 뭐 다음에 뭐 3분의 이렇게 막 곱해지게 되겠다 막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람다가 아무튼 계속 뭔가 완전 등비수열은 아닌데 등비수열 느낌으로 곱해지게 될 테니까 뒤로 갈수록 확률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겠구나. 대신 좀 더 뒤로 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이번엔 요 분모도 지금 아까 2분의 람다였고 뭐 3분의 람다 막 이렇게 제가 얘기했었죠. 그럼 분모도 커지는 거예요. 람다가 고정돼 있을 테니까 분모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어느 순간 이후로는 또 점점 확률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확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줄어드는 형태를 띠게 되고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다 더하면 1이 되는 걸 굳이 지금은 증명하지 않을게요. 요것 같은 경우에도 몇 급수 느낌 혹은 그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이름 까먹었는데 그 전개하는 방법 한번 테일러 급수네요. 테일러 급수 사용해서 이거 1인 거 뭐 증명할 수 있는데 굳이 증명은 하지가 않겠습니다. 자 기대값과 분산 그냥 외우고만 계시면 돼요. 너무 쉬워가지고 기대값 어떻게 되냐면 요 모수가 아까 람다였죠. 기대값 람다 됩니다. 자 분산 람다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특징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 expectation과 variance가 있는데 둘이 지금 같아요. 그러니까 expectation x와 variance x가 자 이상적인 케이스에서 완전히 동일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빈도 모델링을 할 때 딱 샘플을 딱 뽑아가지고 얘네들의 평균이랑 샘플의 어떤 베리언스를 계산을 해봤는데 두 개가 뭐 완전히 사실 일치하기는 어렵겠죠. 우리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상당히 유사하다. 아, 그러면 내가 한번 포화송에 피팅해 보는 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마 포화송에 대해서는 살짝만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 앞에서 이산화탄소 분포끼리의 관계도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확률 분포를 믹스하는 어떤 과정, 합성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얘기인데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시면 어떤 포화송 분포가 있어요. 그 분포, 익스펙테이션 굳이 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포화송을 따라요. 근데 요 포화송 분포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평균을 얘기하는 요 람다가 또 감마 분포를 따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요 감마 분포를 따르게 되면 요렇게 됐을 때 궁극적으로 요 x는 그럼 뭐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요게 신기하게도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그러니까 음양 분포를 따른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냥 증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걸 굳이 왜 여기다 끼워 넣어놨냐 라고 하면 요거는 의미가 중요해서 끼워 넣어놨습니다. 왜 의미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모델링을 하려는 게 목표예요. 항상 공부를 할 때 목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보험에서 이제 사고의 빈도, 심도를 모델링할 때 우리가 쓰는 확률 분포들을 공부를 하는 건데, 자, 빈도 같은 경우에 지금 모델링을 할 건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 어떤 지역에 자동차 사고 빈도를 내가 포화송을 한번 모델링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한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 사고를 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봤더니 이게 가입자들 집단이 이렇게 나뉘어요. 뭐 여기는 뭐 예를 들어 20대, 여긴 30대, 뭐 여기에 이제 40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집단마다 요 사고 빈도 포화송 분포는 아까 얘기했듯이 포화송의 어떤 평균 파라미터 람다를 가지고 있는데 요 람다가 조금씩 달라요. 람다 1, 람다 2, 람다 3. 람다가 완전 동일하면 요 전체를 그냥 내가 포화송 어떤 그 평균 람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텐데 집단마다 딱 뭔가 생각해 봤을 때 그 평균이 좀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람다라는 요 다른 평균이 감마 분포를 따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도 분포에서 보통 많이 사용되는데 요런 어떤 이게 right skew 되는 그런 요 좀 적은 쪽에 몰려 있고 약간 대신 요 테일 쪽도 그래도 꽤 이제 어떤 우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따른다고 한번 모델링 하기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감마 포화송이라고 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몇 가지 집단으로 나뉘는데 그 집단들끼리의 파라미터가 감마를 따르고 그 파라미터가 결정된 상태에서 각 집단의 사고 횟수는 포화송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전체 사고 빈도를 뭐에다가 모델링하면 뭔가 맥락이 혹은 이렇게 리즈너블한 어떤 설명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쭉 땡겨오면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겠어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포화성 분포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 분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으로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게 ABO 클래스, 아까 뭐 AB0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이산확률 분포에서 이산확률 분포의 어떤 표현법이에요. 표현법. 표현법이기도 하고, 이 표현법이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실제 현상이 이런 특성을 보일 때 우리가 거꾸로 이 분포구나 요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포는, 그러니까 이 이산 확률 분포의 어떤 대부분의 분포들은 AB0 클래스의 어떤 포뮬러, 요 밑에 나와 있긴 한데, 이런 포뮬러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 그 포뮬러에서 A와 B가 이제 어떤 값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거는 뭐 포화송이다, 바이노미얼이다, 혹은 음양이다, 지오메트릭이다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 내가 딱 실제 현상이 일단 얘네들 중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ABO 클래스의 포뮬러에 맞춰서 A랑 B를 한번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요 바이노미얼에 가깝네. 요 AB가 이제 특성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거꾸로 유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BO 클래스를 정리를 하는 건데, 이 ABO 클래스 그냥 그런 의미에서 정리를 하는 거고,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ABO 클래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자, 이전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네요. 이전의 확률 질량 함수를 다음의 확률 질량 함수의 어떤 비율로 표현한 거. 그러니까 P의 K를 P의 K-1번째 걸로 나눴을 때 어떤 A, 요 상수예요. 코에피시언트 하나, 이제 상수 하나와 플러스 K분의 B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증명을 해볼게요. 포화송 아까 확률 밀도 확률 질량 함수가 뭐라고 했었죠? P의 K 같은 경우에 K 100 람다, K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람다가 이제 파라미터였어요, 포화송에. 자, 요거라고 했을 때 P의 K-1분의 P의 K는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자, K-1의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K-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분의 K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K2의 마이너스 람다. 요렇게 하면 요 똑같은 거 완전히 지워지게 되겠고, 이렇게 지워질 수 있는데 K-1개고 K개니까 이렇게 K개 지워지고 람다 하나 살죠. 반대로 K-1팩 지워지는데 K팩이니까 K는 살죠. 그래서 자, 보시면 이게 정리 잘해야 돼요. 이거 다 사라졌고 다 사라졌고 하는데 K 살았죠? K 여기로 올 거예요. K분의 쭉 또 하나 더 살았을 거예요. 어디가 살았냐라고 했을 때 여기 람다의 K제곱에서 하나 빠지고 죽었죠. 그래서 여기 람다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A 플러스 K분의 B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0 플러스 K분의 람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됐고, 요게 A고 요게 B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포화송 분포 같은 경우에는 A가 0이고 B가 람다인 A, B, O 클래스의 포뮬러를 따르게 됩니다. 자, 다른 분포에 대해서도 요거를 똑같이 이렇게 질량 함수를 가지고 계속 해보다 보면 여기 나와요. 지금 우리가 한 게 요거거든요. A가 0이고 B는 람다인 그런 ABO 클래스가 포화송이고, 바이노미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네요. 생긴 게 좀 더 복잡해가지고, 그리고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 이 이산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떤 거에 모델링 하는 게 더 좋습니까?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했을 때 민베리언스 가지고 평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민베리언스 똑같으면 포화송, 딱 봤는데 민이 더 커요. 그러면 바이노미얼. 봤는데 베리언스가 더 커요. 그러면 음이야. 이런 식으로. 지오메트릭은 사실 잘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얘가 더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요걸 보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뭐 대신 그러니까 요거 특징 같은 경우에는 요 ABO 클래스 평가하는 건 지금 요 재귀식 형태로 되어 있죠. K-1번째와 K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K-1번째와 K번째의 어떤 확률 같은 거의 비율, 그러면 실제로 드러나는 건 실제 사고의 빈도의 비율이겠죠. 그러니까 K-3번 사고가 난 거의 어떤 횟수 비중, 그리고 사고가 4번 난 해의 어떤 비중, 요런 것들 이제 실제 현상에서 알아낼 수 있다면 둘의 어떤 이제 비중의 관계를 통해서 요 ABO 클래스 포뮬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실제 현상에서는 이런 민베리언스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민베리언스가 몇 가지 샘플 가지고 이제 확인은 해볼 수 있지만, 샘플 민이랑 실제 민이 그렇게 가깝다고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이제 때도 있고, 베리언스는 더 심해요. 그 이제 표본 표준 편차에서 이렇게 쭉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표본 오차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점점 더 통계적으로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재기시 형태로 한번 판단해 보자 라고 하게 되면 ABO 클래스 사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짝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게 AB1 클래스인데 가끔 이제 나와요. AB1 클래스는 뭐냐면 요 AB0 클래스의 어떤 포뮬러가 언제부터 하냐면 포뮬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포뮬러 똑같은데 K가 2부터 무슨 말이냐면 K가 2부터라고 하면 여기 2 한번 넣어볼게요. P1분의 P2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P0는 따로 갑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로가 뭐예요? 실제 우리가 이제 보험 모델링 할 때 하면 무사고. 무사고는 패턴 혹은 관계식에서 이탈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실제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 이상적인 포뮬러를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사고인 경우가 좀 더 확률이 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좀 무사고인 사람들은 꽤 많고 오히려 한 번 사고가 난 사람들부터 어떤 패턴을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P0만 따로 모델링을 하고 싶다면 AB1 클래스라고 그냥 이름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2부터 요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가지고 그냥 우리는 시험에서 문제만 일단 풀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실무상 요걸 가지고 어떤 걸로 모델링을 할까 이런 거는 이제 실무에서 다룰 어떤 기회가 있는 분들만 다루게 되겠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pk-1분의 pk가 a 플러스 k분의 b다 요거를 잘 외워두시고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거를 풀어내는 거겠죠. 자, 요 식만 기억하면 돼요. pk-1분의 pk가 a 플러스 k분의 b다. 그리고 a와 b에 따라서 요 확률 분포가 어떤 걸 따르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낼 수 있다고 했죠. 그대로 해보면 돼요. 0. pk-1이 먼저예요. 03072분의 0.04096이 a 플러스 k분의 b인데 이때 k도 알고 있죠. k가 지금 여기 뭐가 들어간 거예요? n이 2가 들어간 거고 n이 3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p2분의 p3이니까 숫자 k랑 얘랑 매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0.04096분의 0.04915가 나오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4분의 b가 될 겁니다. 딱 보시면 지금 문자 a랑 b 두 개 있고 식 두 개 있으니까 a랑 b를 모두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요 같은 경우에 이제 계산만 하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계산 마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 어떻게 했냐면 요거 두 개 그냥 이렇게 빼면 되죠. 빼면 여기에 나오는 숫자가 있을 거고 요거 a는 사라졌고 12분의 b가 나올 테니까 곱하면 b가 1.6이라는 게 바로 나오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면 a가 0.8이라는 게 딱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ABO 클래스에서 지금 0.8 플러스 k분의 1.6 요런 관계가 나온 건데 자, a가 일단 0이 아니네요. 0.8이네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얘 포화송은 아니겠구나 요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때는 이제 우리가 ABO 클래스의 포뮬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살짝만 이제 넘어가서 다시 보고 올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ABO 클래스에서 일단 A가 요거 같은 경우에 음수죠. 바이노미얼. 봤을 때 A가 0.8 양수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0.8이라는 게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이겠죠. 지금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가 돼요. 아까 얘도 지금 베타의 포뮬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감마 베타 포뮬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R 감마 마이너스 1의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가 B예요. 감마 마이너스 1의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가 B가 그러니까 1.6을 따르게 됩니다. 요거 딱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0.8 플러스 0.8 베타가 되겠고 넘어가면 0.2 베타가 0.8이니까 베타가 4네요. 베타가 4고 요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요게 이제 5분의 4니까 0.8이 나오고 2가 이렇게 나눠지니까 감마는 3. 그러니까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에 감마 베타 포뮬러로 하면 감마가 3, 베타가 4인 상태가 될 거고요. 익스펙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감마 베타였죠. 그래서 1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냥 이 식을 풀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ABO 클래스 아까 앞에 다시 한번 보고 오게 되면
요 식 같은 거 외우기 좀 귀찮을 수 있는데 좀 시험 직전에만 한번 외우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평상시에도 외워두면 좋을 것 같은 거 하면 좀 간단한 거. 포화송은 A가 제로다. 이거 아주 편하죠. 혹은 이런 것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A가 바이노미얼 같은 경우에 음수다. 그리고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에 대해서는 양수다. 요것만 사실 알고 있어도 이런 거 이제 봤을 때 쭉 하면 일단 A랑 B는 구했잖아요. 이제 양수냐 음수냐 통해서 이게 음이양이냐 이양이냐 이런 거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고, 그냥 요거 같은 경우에 뭐 음이양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요 어떤 다시 확률 이제 질량함수 통해서 실제로 요 포뮬러를 아예 구해버릴 수도 있어요. 굳이 지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편하게 한 거고, 좀 불편하고 돌아가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다면 좀 시간 들여서 그거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